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어, 페이지의 기본 파일 중에 보면은 WXML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펑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펑션의 이 페이지에는 소스 파일인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이슨 페이지 구성을 도와주는 제이슨 파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WXML이라는 이 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이 페이지 뷰를 담당하는 WX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질 WXSS라는 것이 있는데 이 녀석은 XML을 도와주는 스타일 시트 파일이죠, 그죠? 자, 여기 언급되어 있지만은 자, 이 WXML은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HTML을 사용하여 레이아웃을 만들고 이 화면의 레이아웃을 만들죠. 레이아웃을 만들고 CSS를 사용하여 스타일을 정의를 합니다. 그죠? 이 두 개의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게? 요 WXML과 WXSS 이 두 가지 파일이 그렇다는 거죠. 자, 위챗 미니 프로그램은 WXML과 WXSS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웨이신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이고 HTML과 유사한 태그 언어로서 구성 요소와 소스 시스템을 결합하여, 소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소스에 있는 이 파일을 말합니다. 소스 시스템을 결합하여 페이지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자, WXSS는 웨이신 스타일 시트의 약자로서 WXML을 구성하는 스타일을 설명하기 위한 매우 유사한 CSS 스타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CSS랑 유사한 언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때까지 여기 주로 이제 콘솔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많이 했었죠, 그죠? 결과들을 도출해낼 때 콘솔 로그를 써서 이 콘솔 창에다가 우리가 결과를 많이 뽑아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발자한테나 필요하지 유저한테는 이 부분이 보이질 않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WXML을 이용해서 이 화면에 뷰에다가 이제 직접 그려보는 내용을 출력해주는 이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와 WXML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 여기에 있는 데이터, 가공된 데이터들이 WXML에 의해서 화면에 출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보여주거나 그럴 때는 WXML을 써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소스 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와 WXML, HTML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저번 시간 마찬가지로 일단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롭게. 페이지에 XML로 하겠습니다. WXML, 그죠? WXML 8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장. 자, 파일이 하나 생겼겠죠? 자, 여기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거. 자바스크립트. 자, 여기 자바스크립트 소스에서 WXML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데이터 선언은 자바스크립트 페이지 생성자 안에 보면 데이터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처음에 설정을 초기화 시켜주는, 처음에 만들 때 여기서 이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자, 메시지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죠? 자, 값을, 자, 문자열을 집어넣겠습니다. Hello World. 자, 이렇게 값을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데이터가 설정되어 있으면은 데이터는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공이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했을 때, 저번 시간에는 출력하고 싶을 때 콘솔을 썼죠. 여기다가 콘솔 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지 이렇게 변수를 적게 되면은, 자,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선언할 때 바, 뭐 예를 들어서 hi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출력이 되겠죠. 당연히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콘솔에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자, 이거는 1, 요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not defined. 이게 틀렸군요. 자, 틀렸습니다. S가 하나 더 붙어 있네, 그죠? 자,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력을 콘솔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주로 테스트를 많이 했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자, 여기 변수 말고 이 변수를 직접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선언되어 있던 데이터 메소드에 선언되어 있던 요 변수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메시지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자, 이게 에러가 납니다. 이건 뭐냐면은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선언했으면은 이렇게 선언했으면은 바로 쓸 수 있지만은 그냥 바로 못 씁니다. 이거는 문법이니까 기억을 해 주십시오. this라는 것을 꼭 써야 됩니다. this 아시겠죠? this data 자, 여기 보면 데이터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hello world가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 유념을 좀 해주십시오. 데이터 이거 바로 쓸 수 없습니다. 항상 현재 this라는 예약어를 쓰시고 그 다음에 this의 데이터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의되어 있던 변수 접근할 때 접근을 하실 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이거 우리는 지금 콘솔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죠, 그죠? 콘솔 이것도 아니고 자, 이것도 아니고 이제 뭡니까? HTML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죠? 자, 다른 거 필요 없는 거는 없애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죠? 텍스트는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안에 있는 텍스트를 출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일단 텍스트는 놔두고 이거는 말고 자, 우리는 뷰를 쓰겠습니다. 뷰라는 컴포넌트를 쓸 건데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더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어쨌든 뷰도 마찬가지 텍스트와 비슷합니다. 아무튼 뭔가를 찍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은 자, 뷰 자, 이게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찍고 싶은 거 AAAA 이렇게 하면은 AA가 찍히겠죠. 그죠? 그죠? 자, 여기 찍히게 됩니다. 여기. 자, 이제는 콘솔 보시면 안 되겠죠. 그죠? 콘솔 보시지 마시고 자, 디버그 창을 닫아 버릴까요? 자, 콘솔 보시지 마시고 이제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AA를 찍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배웠지만은 자바스크립트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가져올 겁니다. 이 변수에 있는 문자열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쓰냐? 이것도 문법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가져오려면은 접근을 하려면은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를 두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변수명 이렇게 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바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HTML로 가져올 때, 그죠? 요 기호를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랑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숫자를 가져오는데, 일단, 요렇게, 제가 결과를 일단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i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0을 기억시켰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냥 접근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id 하시면 됩니다. 그죠? id 이렇게 하면은 자 0이 나오겠죠. 헬로 월드 다음에 0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이게 아니고 뭘 하느냐면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id라는 요 속성에다가 활용할 건데 자 이게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속성 중에 id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보통 보면은 속성값 이렇게 넣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my id다 이렇게 속성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뭐 찍고 자 닫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거는 일단 출력은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 id가 특별한 값을 가지는데 이것은 자 뭐 이렇게 찍어도 되겠지만은 그죠?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소스에 있는 소스의 데이터에 있는 변수의 값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다가 id를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실행시키면은 실행에는 변화가 없어요. 단, 자, 여기, 자, 이걸 앞쪽으로 빼겠습니다. 자, 콘솔 옆에 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탭은 뭡니까? 디버그 창에서 이 WXML 탭은 이 뷰의 각각의 컴포넌트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저번에 한번 해봤죠, 그죠?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수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자, 여기에 뷰라는 이 컴포넌트의 내용을 보면은 자, 실제로 WXML의 소스에는 이렇게 찍혀 있지만은 자, 실질적으로는 값이 대입이 된다는 거. 그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아이템 다시 요 부분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건 나중에 활용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과적으로 id가 0이죠. 그죠? 0이기 때문에 여기에 0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 id 값이 요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 요소 속성에 사용해 보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if 조건문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조건문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condition. 자, 이거는 참입니다. 아이고. 자, condition 2. 자, 이거는 1이고, 이거는 2. 이거는 false입니다. 자, 이렇게 변수 condition 1과 condition 2를 만들었습니다. 각각 true, false를 넣었습니다. 자, 이걸 자, 활용을 해 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첫 번째 거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이 좁네요. 자, 아무튼, 자, 이걸 닫겠습니다.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돌아와서, 여기 보면은,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자, 요거부터. 자, 컨디션 1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뭐입니까? true입니다. true. 그죠? true. 자, 근데 컨디션 1이라는 변수를 직접 썼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if이 들어가 있습니다. if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죠? if 뒤에 조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뭡니까? 블럭 안의 내용을 블럭 안의 실행문을 실행시켜 주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if는 참일 경우에만 어떻게? 자, 요 부분, 이 컴포넌트 사이에 있는 내용을 실행시켜 줍니다. 자, 여기 실행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출력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다음, 자, WXML에서 if만 쓸 때는 WX 땡땡 이거까지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법이니까 이대로 꼭 여기까지 적어 주시고, 자, WX if equal까지, 그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컨디션은 true겠죠. true니까, 자,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if 조건이 true입니다 라고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장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참이니까 요 사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자, if 조건이 true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false일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컨디션 2는 false죠, 그죠? false입니다. false일 때는 이게 안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저장. 자, 아예 안 나온다는 거. 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자, true일 때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즉 출력이 되고, false일 때는 아예 실행이 안 된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랑 비슷한 것이 있는데, 컨디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번외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뷰에 보면은 그 요소 중에서, 뷰 컴포넌트 요소 중에 보면 히든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숨겨달라는 거죠, 그죠? 자, 히든이 있는데, 컨디션 1이, 그죠? 컨디션 1은 위에 있는 요 변수랑 똑같습니다. 그죠? 자, 컨디션 1이 true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 사막 연산자에서 배웠죠. 그죠? 사막 연산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건. 그죠? 이렇게 하고 참일 때, 그 다음에 거짓일 때 이렇게 했었죠. 그죠? 앞에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조건 자체가 됩니다. 이게 참이면은 이게 실행되고, 이게 거짓이면은 이게 실행되겠죠. 그죠? 자, 이게 사망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랑 똑같습니다. hidden equal 뭐랑 똑같다고요? 참이니까 요 부분이죠. 그죠? 참. 이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hidden이 true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숨겨 달라는 소리죠. 그죠? hidden이 true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hidden이 출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안 나왔죠, 그죠? 자, 이거 마찬가지로 반대로 해볼게요. 자, 여기 반대의 변수는 뭡니까? 컨디션 2죠, 그죠? 컨디션 2는 false죠. 자, 그래서 hidden equal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hidden이 false니까, 자, 여기는 false입니다, 그죠? hidden이 false입니다. 자, 다시 저장. 그럼 요거는 출력이 안 되지만은 요거는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hidden이 false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 조건에 의해서, 그죠? 이 조건에 의해서 요 컴포넌트가 실행이 되든가 혹은 실행이 안 되든가, 그죠? 자, 여기서 실행이 되는 것은 글자를 출력하고 안 하고 그 차이고, 여기서는 이 view라는 컴포넌트가 hidden, 보이고 안 보이고 그 차이점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조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산술 연산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술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 자, 일단 소스에다가, 자, A는 1, B는 2, C는 3. 그죠? 자, 이렇게 일단 변수를 만들고 값을 각각 대입을 시켜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자,
자,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뭐 콘솔 해가지고 그 말고 그냥 봐. sum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면 산수 연산이 되어서 a, b, c가 그죠? a, b, c가 더해져서 썸의 기록이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컴포넌트 안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문자열 취급이 됩니다. 자, 결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문자열로 처리해버리고 끝입니다.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변수를 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 괄호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괄호 쓰려면은 자, 복사하겠습니다. 뷰, 그죠? 그 다음에 괄호 A 플러스 B. 자, 일단 요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까지만 하게 되면은 1 더하기 2가 입니까? 그죠? 1 더하기 2죠, 그죠? 여기 1 더하기 2니까 어떻게 됩니까? 3이 출력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연산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극값에다가 그죠? C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플러스가 왔는데 대신에 지금 이 괄호 서로 밖에 있습니다.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3 더하기 3. 요거는 연산된 결과가 나와버리고 이거는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3이라는 숫자 그대로 나왔죠. C가 3이죠. 그죠? 3이기 때문에 3은 나왔습니다. 그죠? 하지만 가로 밖에 있는 것은 문자열을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가 글자로 나와버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여기 뒤에다가 또 D를 붙였네요. 예상되십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찍히겠죠. 그죠? 산술 연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이렇게 3 더하기 3 더하기 D 이렇게 변수 취급을 안 하고 그냥 문자나 문자열 취급을 해버립니다. 반드시 산수를 연산을 하시고 싶으면은 이와 같이 가로 안에다가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논리적 판단, 논리도 나오네요. 그죠? 자, 논리적 판단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 if 배웠죠. 그죠? 자, if 자, 그 다음에 equal 자, 따옴표가 꼭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 안에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논리 연산도 이루어집니다. A는 현재 얼마입니까? 0이죠. 그죠? A는 0입니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가게 되면 A는 0이 됩니다. 왜? 변수의 값을 가져오니까 1이죠. 죄송합니다. 1이죠. 그죠? 변수의 값을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1은 5보다 작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참이니까 요 안에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즉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이니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는 5보다 크다. 1은 5보다 크다. 거짓이죠. 그럼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출력이 안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논리적 판단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문자의 연산. 문자의 연산,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었습니다. 그죠? 문자열 사이에 더하기 기호가 있을 때, 플러스 기호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죠? 자, 캠을 하나 넣고, 자, 문자 연산,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문자 연산. 자, 이렇게 했으니까, 자, 일단, 괄호 안에 왔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 소스 스크립트에 있는 변수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킴이죠. 그죠? 얘는 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뭡니까? 플러스 기호를 썼지만은
숫자와 숫자끼리의 연산이 아니라 문자와 문자끼리의 연산이 됩니다. 문자와 문자끼리 더하기는 붙여주는 역할을 한댔죠 그죠? 자, 그래서 헤이 킴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죠. 예를 들어서, 자, 뷰를 하되, 그래서, 헤이, 자, 여기까지 하면 그 어떻게 됩니까? 문자열이죠? 그래서 헤이가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name.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결과는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문자의 연산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문자와 문자 사이에 이 플러스 기호는 문자를 붙여주는 역할. 그죠?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오브젝트와 어레이 데이터 가져오기.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브젝트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배열은 그냥 단순하게 문자든 숫자든 그죠? 객체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이렇게 키 값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age, id라든지 age라든지 name이라든지 city라든지 이렇게 항목이 있고 키 값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값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요 두 개 오브젝트와 배열을 자, 소스에다가 정의를 시켜 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오브젝트, 그죠? 자, 요것은 배열, 어레이.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보시면은, 자, 저점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당연히 가로를 썼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오브젝트라는 데이터입니다. 그죠? 오브젝트,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의 뭡니까? 키1. 요 값이 뭔데? 하고, 불러오는 겁니다. 당연히, 헬로네요. 그죠? 헬로 한 칸 띄우고까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배열을 불러왔네요. 그죠? 배열은 array 0, array 0, 1, 2 이렇게 되죠. 0은 kim입니다. 그래서 hello kim 이게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각각 불러왔습니다. 그죠? 하나 불러고 하나 불러왔습니다. 그죠? 자, 저장해서 실행해 보면은 hello kim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hello kim이 출력이 됩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거. 자, 예상해 보면은 키2와 array 1이네요. 그죠? 키2는 여기 있죠. high, 그 다음에 0, 1이니까 리가 나오겠네요. high 리가 나오겠습니다. 자, 저장. high 리가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이거는, 자, 뭡니까? 그대로 키1이네요. 키1은 헬로죠. 그죠? 키1은 헬로. 자, 그 다음에 보면은 array 다음에 b가 왔습니다. 그죠? 하지만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문자의 직업이 아니라 변수입니다. array라는 변수, 그죠? 그 안에 b는 뭐였습니까? 우리 앞에서 선언했었죠. 여기 b는 2입니다. 2. 그죠? 그래서 b2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0, 1, 2가 있네요. 그죠? 0, 1, 2니까 뭐가 됩니까? 헬로 박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자, 헬로 박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헬로 박이 출력이 된다는 거. 자, 이 b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할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없는 변수를 쓰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BB 없죠, 그죠? 자, 저장을 보면은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헬로만 나오죠, 그죠? 왜 없다고 나오니까. 자, 디버그 창 확인해 볼까요? 자, 이 특별히 에러는 안 띄우네요, 그죠? 자, 이런 것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에러가 발생했지만은 경고를 안 띄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찾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헬로까지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값이 할당이 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헬로 팍.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조건문. 자, 조건문. 자, 우리 앞에서 보면은 wx if 여기 조건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건 들어가고 실행하고 실행문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저번에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if, 그죠? 자, 여기서 하지 말고, 자, 여기서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if a가 10보다 큽니까? 그죠? 그 다음에 블럭 지정해주고, 여기 자, 실행문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else, 그 다음에 이렇게 거짓일 때 실행문,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else, if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뭐 b가 뭐 아니면 a가 이거보다 18보다 크냐, 그죠? 이런 식으로 else, if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else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다정 if문, 그죠? 자, 근데 요렇게 뭐냐 이 녀석은 그렇게 쓰지 않고, 자, 여기 보면은 else까지 끝까지 안 쓰고 elif까지 씁니다. 요 부분이 좀 틀립니다, 그죠? 마지막 else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조건문 if, else if 조건문, 그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계속 else if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실행문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형식부터 보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조건문 첫 번째. 자, 요거는 그냥 한 줄 띄워놓은 거고, 그 다음에 조건문 쭉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자, A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여기 있습니다. A는 1. 자, A가 5보다 크냐? 물어봅니다. 자, 참이면은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죠? A가 5보다 큽니다. A가 1이니까 이게 거짓이죠. 그러면은 다음 if문으로 내려갑니다. else if가 있죠. 그죠? A가 0보다 큽니까? 현재 1이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A가 0보다 큽니다 하고 이 부분이 출력이 됩니다. 이 else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큽니다 라는 것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저장시켜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0보다 큽니다. 이 부분이 출력이 됐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을 쓸 때 이렇게 elif를 쓴다는 거, else if라는 거, 그죠?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한 줄일 경우에는, 그죠? 한 줄일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실행되어야 될 명령문이 한 줄 이상일 때, 두 줄, 세 줄일 때는 이렇게 블럭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블럭을 씌워서 그 실행문을 그 안에 여러 줄로 쓰면 되겠죠, 그죠? 이게 실행문이 한 개 있지만은 실행문이 여러 개 있을 때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if 조건, 그죠? wx else if 조건, wx else 이런 식으로. 단 여러 개의 실행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블럭을 사용해서 이 블럭 안에 것을 실행시키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조건문 두 번째 거. 자, 여기 보면은 자, 똑같이 조건이 A가 5보다 큽니까? 물어봅니다. 자, 현재 A는 1이니까 조건에 해당되지 않겠죠. 단 이 안에 두 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블럭 안에 있는 이 if 뷰문은 조건은 필요 없죠. 왜? 이 블럭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이 두 줄은 실행이 됩니다. 그죠?
자, 블럭도 지정해주고, 블럭 닫고, 그죠? 다시 블럭 열고, if문, else if문. 그 다음에 블럭 열고, else. 이런 식으로. 똑같이 결과는, 자, a가 1이니까 0보다 큽니다.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데, 이번엔 두 줄을, 이 블럭 안에 있는 것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죠? a 값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큽니다. 하고 출력을 시켜줍니다. 자, 결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a 값 지키겠죠, 그죠? 자, a가 1이다 찍히고, 여기에 a가 1이다 라고 찍히고, a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두 줄이 찍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블럭은 여러 줄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한 줄 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블럭을 사용해서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문. 반복문은 for죠, 그죠? for. 자, 우리가 자, 반복문을 쓰게 되면은 for, 자, 여기서 바 해서 보통 우리가 뭐 구구단 할 때도 있지만은 1에서부터, 그죠? i는 1에서부터 출발해서 i는 얼마까지? 9단까지 하려면은 16까지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i를 1씩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복시키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때 인덱스 값과 아이템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자, WX 키를 사용하시는 경우 워닝이 보고되는데, 이 목록이 정적이거나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무시해도 됩니다.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냥 WX 키는 일단 무시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WX4,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요 반복되는 요 안에 반복문이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도 반복문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 자, 알아두실 것은 인덱스와 아이템이, 자, 어디요? 여기네. 인덱스와 아이템이 기본으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줄 띄우고 반복문 출력하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자, array라는 게 있습니다. array라는 것을 쓰죠, 그죠? array. 자, array가 요 변수입니다, 그죠? 자, 김, 리, 박입니다, 그죠? 자, 이 녀석은 개수는 몇 개입니까? 0, 1, 2, 세 개죠, 그죠? 0, 1, 2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덱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인덱스라는 것은 0, 1, 2 이겁니다. 이 배열의 개수만큼 단 이 인자죠, 그죠? 인덱스 값이죠. 0, 1, 2 그죠? 그 값을 자동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인자, 그 요소에 있는 값, 즉 김, 리, 박입니다. 자, 아이템 값이 뭐냐면은 김, 리, 박 이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덱스 값은 0이 되겠죠. 그 인덱스 값의 아이템은 김이 되겠죠. 그러면 0과 김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갔다 와서는 1이 출력될 거고, 그 다음에 리가 출력이 되겠죠. 또 한 바퀴 돌고 와서는 2가 출력될 것이고, 그 값인, 아이템의 값인 팍이 출력이 될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문. 처음에 0, 김, 1, 리, 2, 팍. 이게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인덱스와 아이템이 제공이 된다. 즉, WX4를 선언하게 되고, 그 안에 배열이 들어가겠죠. 그죠?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인덱스와 아이템을 요 뭡니까 속성으로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인덱스와 아이템인데 이렇게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나는 다르게 사용하고 싶다 싶으면은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단지 여기에 좀 타이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똑같이 array를 썼습니다. array. 자, 인덱스와 아이템의 내용은 똑같겠죠, 그죠? 인덱스와 아이템의 내용은 똑같을 겁니다, 그죠? 단, 자, wx4 index라는 것을 나는 idx로 쓰겠다. 즉, idx 여기 들어갔죠, 그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인덱스가 idx로 바뀐다. 이게 요렇게 나는 바꿀 거고 요걸 요렇게 쓰겠다 이거죠, 그죠? 아이템도 마찬가지겠죠. wx4 다시 아이템 이걸 나는 아이템으로 쓰지 않고 네임으로 쓰겠다. 이 아이템 값이 네임으로 바뀌고 네임을 집어넣겠다. 이 두 개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단지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idx와 name으로. 자, 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 결과 012, 012 결과 똑같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럭인데 한 줄 말고 여러 줄을 쓰고 싶을 때 블럭을 씁니다. 블럭을 써서 반복문을 여러 개 잡아주는 거죠. 그죠? 자, 그 테스트만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위에서 if 문에서 반복문의 그 블럭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블럭 이 사이를 블럭과 블럭 사이를 이 사이를 반복하게 되겠죠, 그죠? 자, 단 여기 보면은 array라는 변수를 쓰지 않고 어떻습니까? 직접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대괄호 열고 닫고 해서 직접 배열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array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 값은 1, 2, 3입니다. 인덱스는 어떻습니까? 인덱스는 0부터 출발하면 됐습니다. 0, 1, 2고 그죠? 0, 1, 2고 그 다음에 그 값은 아이템이죠, 그죠? 값은 1, 2,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0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0, 그 다음에 아이템은 1 이렇게 됐죠. 한 바퀴 돌고 와서 인덱스는 1, 아이템은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0부터 출발하죠, 그죠? 0부터 출발하고 0, 1, 2. 단 아이템 값은 1, 2, 3 이렇게 바뀌죠, 그죠? 자, 다음 자, 템플릿. 자, 템플릿 HTML 조각을 만들어서 페이지에 추가하는 것. 자, 템플릿 정의를 할 때는 자, 템플릿 정의는 이렇게 name을 쓴다는 거. 템플릿 다음에 name, 다음에 템플릿 이름. 템플릿이 여러 개 존재하니까 템플릿의 이름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name은 템플릿 이름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정의하는 방법. 정의는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템플릿 사용은 템플릿 is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정의했던 템플릿의 이름을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템플릿과 데이터의 사용. 자, 이거는 좀 특별한 형태인데 밑에 예제를 직접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템플릿부터. 자, 첫 번째 템플릿. 자, 요걸. 자, 마찬가지로 한 줄 띄우고 템플릿. 자, 템플릿 네임 나왔죠, 그죠? 또 템플릿 네임 나왔습니다. 네임은 어떻습니까? 정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템플릿의 정의, 네임을 씁니다, 그죠? 일단 이 두 개는 정의만 했습니다.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자, 이름은 odd, 그 다음에 even, 그죠? 홀수 짝수죠, 그죠? 홀수 짝수. 홀수 짝수일 때, 홀수일 때는 odd, 짝수일 때는 even을 출력해라. 그렇게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내려가서 그러면은 직접 사용하는 부분, 그죠? 사용의 첫 번째 거. 자, 이렇게 바로
템플릿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지정해 버립니다. 사용할 때는 is라고 했습니다. 그죠? is 사용. old 템플릿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even 템플릿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한 거 없겠죠? 템플릿이라는 이 블럭을 제외한 안에 부분을 가져옵니다. 여기는 특별한 거 없네요. old를 출력하고 even을 출력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요게 출력될 거고 요게 출력이 되겠네요. 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템플릿에 어떻습니까? old, 자, 템플릿 불러오니까 이게 실행이 되어서 출력이 된 겁니다. 여기.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even은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요 부분이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두 번째 거. 자, 블럭을 씌우고, 블럭은 그냥 그 안에 있는, 블럭 안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포문이네, 반복문이네요. 그죠? 자, 반복문인데 배열을 직접 선언을 했습니다. 1, 2, 3, 4, 5. 그죠? 자, 사용하는 것은 인덱스입니까? 아이템입니까? 인덱스는 0부터 출발하는 0, 1, 2, 3, 4 이거죠. 그죠? 근데 아이템이니까 직접 값을, 요 안에 있는 값을 사용하겠다. 그 말이네요. 그죠? 아이템이니까. 그죠? 자, 템플릿 is 다음에 요걸 썼네요. 그죠? 자, 이거는 뭡니까? %2는 저번에 그거였죠. 그죠?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에는 1이 들어가겠죠. 1, %2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가 1이죠. 그죠? 그러면은 0과 같으냐 물어봤어. 나머지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거죠. 그죠? 이 두 개의 연산을 해서 그죠? 나머지가 0과 같으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거 사망연산자죠. 그죠? 이게 앞에가 조건이 되고 그죠? 조건. 참일 때는 2번이 출력되고 거짓이면은 오드가 출력이 됩니다. 그죠? 요 사이는 요거 아시겠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참일 때 실행되는 부분, 그 다음에 뒤에는 거짓일 때 실행되는 부분. 조건은 물음표 앞에 있는 요 부분. 그죠? 이 조건이 참일 때는 2분, 거짓일 때는 5분. 자,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결과적으로 odd. 자, 요겁니다. 그죠? 반복을 몇 번 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겠죠.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요게 결과값이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한. 그죠? 자, 다음에 자, 요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데 요 부분입니다. 템플릿과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데 템플릿 is에서 템플릿 이름 쓰면은 이건 그냥 템플릿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요와 같이 씁니다. 자, 이때 템플릿 아이템이라는 요 키워드 예약어를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 점점점 3개, 요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거는 문법처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까지 자, 소스에다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템플릿 아이템, 그죠? 템플릿 아이템 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앞에 점점점 3개까지 꼭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템플릿 is message item 어떤 겁니까? 요 위에 정의가 되어 있죠. 템플릿 name equal message item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자, view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거기에 index라는 변수, msg라는 변수, time이라는 변수.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당연히 괄호가 있으니까 자바스크립트 소스에 봐야 되겠죠. 그죠? 소스에 보니까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
인덱스 여기 있죠. MSG 여기 있죠. 타임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이 데이터를 참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참조되어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가 111이죠. 그죠? 메시지가 나는 템플릿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 찍어주고, 그 다음에 현재 나는 오후간시입니다. 이 값들은 다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템플릿과 임포트의 사용.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파일을 참조해 가지고 템플릿을 불러오게 되는데, 자, 일단 같은 디렉토리에 a.wxml과 b.wxml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꼭 같은 같은 디렉토리에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같은 디렉토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new wxml 그 이름을 a로 하겠습니다. a. 자, 그 안의 내용은 이 부분이죠. 그죠? 다른 파일에 지금 템플릿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이름이 대문자 a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호출하게 되면은 뭡니까? 이 템플릿을 호출하면은 여기는 a.wxml의 a 템플릿 요게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b. 자, 마찬가지로 생성 발명은 b로. 자, 그 내용은 자, 비슷한 형태로 자, 템플릿 이름은 b, 대문자 b입니다. 여기는 b.wxml이고 b 템플릿.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때 요겁니다, 요거. 임포트를 쓴다는 거죠. 자, 임포트를 쓰고 자, 임포트를 쓰죠, 그죠? 임포트. 이것은 a.wxml이라는 소스 파일이 아니라 파일을 임포트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template is equal 자, 템플릿 이름이 뭐였습니까? 대문자 a였죠, 그죠? a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출력이 되겠죠. 자, 끝에 보면은 여기는 a.wxml의 a 템플릿 요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자, 임포트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b를 해봅시다. b는 b.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임포트를 안 했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은 어떻습니까? 출력이 아예 안 되죠, 그죠? 그죠? 자, 에러가 뜨나요? 자, 여기 뜨네요, 그죠? template bit not found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에러가 뜨는데 이거 다 이겁니다. WX 키 문제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이 빠졌는데 자,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WX 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워닝, 이와 같이 워닝 경고가 뜹니다. 자, 이것은 목록이 정적이거나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무시해도 됩니다.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요거는 그죠? 엄청난 워닝이죠. 그죠? B가 없다는 거죠. B가 없습니다 하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B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죠? 불러오는 것은 임포트를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B
그죠? 자, 저장하게 되면은 자, 호출이 정상적으로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b.wxml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죠. 그죠? 자, 그다음 이벤트.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핵심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그죠? 소스에서, 자, 이건 닫아버리고, B도 닫아버리고. 자, 소스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소스에서 데이터를 WXML로 보낼 때는, 사용할 때는 이렇게 가로를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여기서도 데이터가 선택이 되거나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버튼이 선택되고 이러면은 이 소스 파일에 이 버튼이 선택됐습니다. 혹은 이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데이터 값을 보내줘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어디로? 즉 XML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데이터를 보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이 말입니다. WXML에서 JS 소스로 데이터를 내보내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자, 하는 방법은 자, 태그에다가 컴포넌트 태그 똑같은 말입니다. 자, 태그나 컴포넌트에서 bind 탭이라는 요소를 쓰고 항목을 쓰고 호출 함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까지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태그나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 소스에 있는 함수까지가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고 싶은 데이터 한 개일 경우 혹은 두 개일 경우 이렇게 나열해 주면 됩니다. 여러 개까지 나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HTML부터 한번 써보죠. 자, 여기인데요. 자, 이거 하나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위에다 할까요? 계속 내려가니까. 자, 위에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한 줄 띄우시고 이벤트 찍어버립니다. 이제는 이거 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자, 버튼. 자, 새로운 컴포넌트 나타났네요. 버튼. 아시죠? 그죠? 버튼. 자, 다음에 bind 탭 다음에 함수가 호출되는 함수가 온댔죠. 그죠? 자, 그래서 이 bind 탭 1이라는 이 함수는 이 소스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너무 많은데 필요 없는 거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로드만 남겨두고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워버리고. 자, 됐죠, 그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함수. 자, 뭐였습니까? 함수가 뭐였습니까? bind 탭 1이었죠, 그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bind 탭 1, 그죠? 똑같이 펑션, 다음에 보통 이벤트 이렇게 해도 되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요거 쓰시면 되니까 일단 이벤트로 할까요? 이벤트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그죠? 자, 콘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뭐랄까요? 버튼 클릭 요렇게만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요게 호출된다고 했죠. 자, 이게 여기까지 오겠죠? 그러면은 요 명령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죠? 자, 디버그 박스, 디버그 열고,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출력이 되죠? 그죠? 자, 여기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클릭, 이거는 두 번 됐다는 겁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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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죠? 앞에 숫자는 중복되는 개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지금은 데이터는 넘기진 않았습니다. 함수 호출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기 바인드 탭 해주시고, 여기다 함수명. 그죠? 함수명은 사용자 정의입니다.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 이제, 그렇네요. 이제 데이터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메뉴 있죠. 자, 똑같이, 자, 버튼 만들고, 이번엔 바인드 탭 2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데이터 대시까지, 그죠? 요까지는 문법입니다. 대시 이후에 있는 요 부분 있죠. 그죠? 요게 변수가 되는 겁니다. 메시지라는 변수를 두고 그 안에 bind 탭 to 호출 요 문자를 집어넣겠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bind 탭 to, 그죠? 펑션에 자, 이벤트. 자, 그 다음에 콘솔에 우리 저번에 이거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죠? EVN 이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이벤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 자, 버튼 2죠. 그죠? 버튼 2를 눌렀으면은 자, 이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벤트라는 요 안에 있는 모든 값입니다. 아주 많은 값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 사용자 current 데이터에 데이터셋에 여기 있죠. 그죠? 데이터셋에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메시지. 그죠? bind 탭 to 호출. 요 값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소스에 의해서 전달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2에 MSG 여기까지만 하면은 요게 MSG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 2 클릭. 자, 확인해 봐야 되겠죠. current 타겟에 데이터의 셋에 여기 있죠. 메시지. 이렇게 바뀌죠. 그죠? 요거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그죠? 요까지는 동일합니다. 요건 문법이니까 요까지 똑같고 뒤에 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거. 자, 데이터 하나 더 넘기네요. 자, 여기 보면은 bind 스텝 3고 그죠? 호출된 함수는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는 메시지라는 데이터 요 값이 들어가고 자, index라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는 3이 들어가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bind 탭에 3 그죠? 펑션에 EVN 이벤트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뭐 찍어 볼까요?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두 개가 들어야 되겠죠. 그죠? 메시지와 그다음에 인덱스. 그죠? 자, 저장 버튼 3 클릭. 자, 확인해 보면은 current 데이터에 데이터셋에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인덱스. 자, 인덱스는 3이고. 그죠? 메시지는 요거다. 여기 있죠. 그죠? 인덱스는 3, 메시지 요거.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놓고 밑에 뭔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 보십시오. 자, 클릭하면은 여기 찍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 메시지 1, 이 메시지 2, 이 메시지 3라는 변수의 값을 찍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이 메시지 1, 2, 3는 없습니다. 그죠? 변수가 아직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소스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어떻게 했느냐면은 일단 너를 집어넣습니다. 너. 자, 너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너는 의도적으로 데이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처음에는 실행시키면 널이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찍을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아무것도 널. 그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바인드 탭 1, 2, 3 여기에 자, 이와 같이 하고 E1에는 자, 데이터를 집어넣네요. 그죠? 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메시지 1 그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요거 자, 요거 그죠?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습니까? this.set data라고 해야 됩니다. set data 그죠? 저번에 이거 우리 한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간다 했죠. 그죠? 그때 이렇게 라인을 변화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변수가 msg1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위에 있는 값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이 메시지 1 부분입니다. 그죠? 요게 그죠?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여기다가 이 값을 집어넣고 그죠? 여기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 자, 버튼 1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기다가 데이터를 셋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기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버튼 2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 자, 이거는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버튼 2에는 똑같은데 자, 이벤트 우리 찍었을 때 그죠? current data의 데이터 set의 자, 메시지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 MSG로 바꿨죠. 그죠? 그죠? 버튼 2는 MSG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뭘로 해야 됩니까? MSG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건 같이 하겠습니다. 버튼 3는 자, 이렇게 자, 버튼 3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중간에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뭐냐면은 요거 있죠. 이벤트 요까지 그죠? 요까지를 그죠? 데이터라는 변수에 기억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는 뭡니까? 요 부분을 즉 요 부분을 자, 요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기니까 줄여서 그죠? 데이터는 요 부분을 의미한다는 거 그죠? 여기 데이터는 요 부분을 의미한다는 거. 메시지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인덱스 두 가지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메시지 값과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더하고 자, 문자 더하기죠. 그죠? 더하고 요 부분은 집어넣어라. 자, 그러면은 저장하고 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 1 클릭하면은 요게 실행이 되겠죠. 자, 버튼 1 그렇죠. 이거 버튼 클릭하면은 MSG가 들어가겠죠. 버튼 2 그렇죠. 자, 버튼 3 클릭하면은
요 부분이 기억이 되겠네요. 버튼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for array를 이용해서 인덱스와 아이템 값을 전달해 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or array를 이용해서 인덱스와 아이템 값을 전달해 보자. 자, for는 자동적으로 인덱스와 아이템 값을 제공한다고 했죠. 그죠? 자, for는 이 배열에 의해서 배열의 개수만큼 인덱스를 제공하고 그 값을 아이템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버튼, 자, 포문에 의해서 버튼이 어레이는 뭐였습니까? 우리 아까 3개였죠. 그죠? 어레이. 자, 요거였습니다. 김, 리, 박 요거였습니다. 그죠? 자, 이 포문에 의해서 버튼이 3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동으로. 그죠? 그 다음에 버튼이 만들어지고 데이터 요까지 똑같고 인덱스라는 값을 전달하겠네요. 그죠? 인덱스라는 값을 전달할 거고 아이템이라는 값을 전달할 겁니다. 데이터 뭡니까? 대시까지는 위에 이거 똑같죠. 그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변수 이름이죠. 인덱스라는 변수, 아이템이라는 변수. 거기에다가 각각 폼 내에서 발생되는 인덱스, 그죠? 아이템. 여기서 인덱스는 0, 1, 2가 되겠고, 이 아이템은 당연히 김, 리, 박이 되겠죠. 그죠? 이것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뭐, 버튼 클릭하게 되면. 자, 여기는 bind 탭 array네요. 그죠? 자, 일단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죠? bind 탭 array 이렇게 맞을 겁니다. bind 탭을 이상하면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죠? 펑션하고 이벤트. 자, 이벤트 받으시면은 자, 출력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출력해 보면은 잠깐만. 출력해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넘기죠. 인덱스와 아이템. 그죠? 자, 인덱스와 아이템.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해서 일단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러면은 이게 버튼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죠? 버튼의 그 제목을 갖다가 지금 길게 뽑은 거예요. 이거. 그죠? 알아보기 위해서. 인덱스가 뭡니까? 처음에는 0이죠. 그 아이템은 뭡니까? 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인덱스가 1일 때는 아이템이 리고, 인덱스가 2일 때는 아이템이 박이다 이거죠. 그죠? 자, 첫 번째 클릭하면은 자, 첫 번째 클릭하면 0과 김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출력되는 게 0과 김이 나와야 됩니다. 인덱스와 아이템이 각각 0과 김이 나와야 되겠죠. 자, 클릭. 자, 여기 보면은 current 타겟에 데이터셋에 인덱스와 자, 여기죠. 그죠? 인덱스와 아이템이 0과 김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클릭하면은 두 번째 거는 1과 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1과 리가 나왔죠. 그죠? 세 번째 거 요거 클릭하면은 자, 밑에 나왔겠죠. 당연히 2와 박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2와 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걸 하는 건데 여기 찍어주나요? 자, 요거 자, 네임을 찍어주네요. 네임을 찍어주네요. 자, 우리도 이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템 이 어레이 메시지. 이게 없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어레이 메시지. 그죠? 이게 필요합니다. 자, 데이터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별 잡으시고, 그죠? 똑같이 이 부분하고 맞추기 위해서 각각 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자, 마찬가지로 포문이니까, 그죠? 반복이 될 겁니다. 이게 몇 번? 널 3번 반복되겠네요. 그죠? 자, 저장해 보면은 이렇게 네임 찍고 여기까지, 그죠? 널 3번이 반복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찍으면은 여기 뭔가 나오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나올 겁니다. 자, bind array. 그죠? 자, bind array.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또 똑같이 하지 말고 자, 데이터 이건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bind array.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거는 주시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요거는 위에처럼 데이터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요거는 데이터 우리가 클릭했을 때 요 부분 있죠. 그죠? current target의 데이터 셋 요까지입니다. 그죠? 요까지를 뽑아낼 겁니다. 그죠? 한꺼번에 그 값을 여기 데이터에 집어넣을 겁니다. 데이터 셋까지니까 요 안에 있는 값, 그죠? 요 두 개, 요 안에 있는 요 값, 요걸 갖다가 데이터에 집어넣겠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위에서 정해줬던 this.data.array 메시지, 이 array 메시지는 이거죠. 그죠? 현재 널입니다. 현재 요 녀석은 널입니다. 그죠? 자, 그걸 갖다가 요거 템프, t는 그냥 템프입니다. 템프. 그러니까 임시 변수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데이터에는 두 개가 있었죠. 인덱스, 그죠? 인덱스와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널 들어가 있는 이곳에 데이터 인덱스 첫 번째 거 누르면은 0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현재 보십시오. 자, 위에다 할까요? 밑에다 할까요? 밑에다 할까요? t array 메시지 0 0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그죠? 이거는 0이고 1도 널이고 2도 널입니다. 현재. 그죠? 어떤 함수에 의해서 위에 거에 의해서 그죠? 위에 거에 의해서 지금 0, 1, 2 각각 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인덱스에 의해서 첫 번째 거 클릭하면 0이죠. 그죠? 0. 요 값이 뭐가 됩니까? 받아왔던 킴이죠. 그죠? 킴이 대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딥니까? 여기에 첫 번째 거니까 그죠? 0번째 거니까 킴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거 누르면은 요 데이터 인덱스가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1이 되고 아이템 값은 뭡니까? D가 되겠죠. 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1에는 뭐가 들어간다? D가 이렇게 들어간다. 마찬가지 2면은 박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데이터를 채우고, 그죠? 채우고 템프 어레이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걸 요 값을 이 어레이 메시지에다가 덮어 씌우게 되는 거죠. 그대로 오버라이트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값이든 간에
변화되었던 거죠. 요 변화됐던 값이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자, 요걸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과 김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0과 김이 전달되니까 0, 김이 대입이 되고 템프가 이 어레이를 오버라이트 하겠죠. 그죠? 덮어 써버립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하면은 여기에 김이 들어가겠죠. 그죠? 요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요걸 누르는 순간 여기에 박이 들어가겠죠. 그죠? 클릭, 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클릭, 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죠? 자, 여기 버튼 1은 이렇게 나오죠. 2, 3. 이런 식으로. 그죠? 마지막에 이제 버튼 클리어 시키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최종적으로 버튼 하나 만들고, 그죠? 여기다가 버튼 하나 만들고, 바인드 탭 클리어입니다. 그죠? 바인드 탭 클리어. 자, 바인드 탭 클리어. 이겁니다. 즉, 모든 변수에다가 널을 집어넣게 될 겁니다. 잠깐만. 자, set 데이터죠. 그죠? 자, 이건 이벤트 특별히 안 받습니다. 그죠? 이 메시지 1의 널, 이 메시지 2의 널, 3의 널, 배열, 널. 즉, 이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기도 널, 여기도 널, 여기도 널, 여기도 널, 여기도 널, 다 널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저장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실행. 자, 클리어. 지금은 널이니까 변화가 없겠죠. 클릭. 자,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전부 다 널로 바뀌는 거죠. 그죠? 클리어. 그죠? 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벤트로 이제 데이터 전달하는 방법. WXML에서 그죠? 소스 파일로 전달하는 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첫 번째에 있었던 거죠. 소스 파일에서 자바스크립트 소스에서 WXML로 데이터 넘기는 거. 그거는 그냥 이 WXML, 그러니까 물론 소스 파일에 이렇게 데이터가 정의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뭡니까?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WXML에서 이제 소스 파일로 뭡니까? 그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이벤트라고 이야기하고, 이와 같이 그죠? 바인드 탭을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 거기서 함수를 호출시키고 그 함수에다가 이벤트화 해서 변수와 그 값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반드시 이벤트에서는 set 데이터를 이용해서 변수의 값을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 변형을 시켜 줘야 된다는 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set 데이터 해서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set 데이터로. 자,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